네, 반갑습니다. 우리는 고등학교 1학년 수학상이라는 과목을 이제 배우는 거예요. 고등학교 수학이라고 해서 뭐 중학교랑 완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달라지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이 여러 번 이야기하겠지만 중학교 3년 동안 배웠던 내용들에 조금씩 더 살을 붙여 나가서 더욱더 넓고 깊이 있게 공부를 하는 것이 고등학교 과정이고, 그러기 위해서 중학교 내용들 한번 정리도 하고, 그리고 고등학교에 심화된 내용들 연결을 할 다리가 하나 필요하겠죠. 바로 그것이 수학 상하에서 이어지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배우는 이 첫 단원 다항식에 대한 연산 부분을 보면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당장에 뒤에 나올 곱셈 공식조차도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자, 교재는 우리가 사용하는 거 개념 원리 수학상이고요. 현재 10페이지 내용부터 시작합니다. 빨리 한번 펼쳐보세요. 자, 새로운 단원에 들어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학기가 바뀌고 새 학년이 된다면은 반도 바뀌게 되니까 새 친구들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은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친구도 있지만 새롭게 보고는 새 얼굴도 있단 말이죠. 하다못해 담임 선생님 얼굴과 이름부터 알아야 되고, 옆에 있는 내 짝꿍의 이름과 얼굴, 그리고 우리 반에 구성하고 있는 친구들의 이름도 알고 이름 부르면서 같이 어울려 다니고 체육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성격도 파악하고, 때로는 베프가 되기도 하고, 기존에 있던 친구들 생각 안 날 정도의 베프가 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일 먼저 친구들의 이름을 알아야 되겠죠. 새 단원에 들어와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다항식의 연산이라는 단원에 들어오면은 다항식을 배우는 거니까 그 다항식이 뭔가, 식이라는 게 무엇인가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 보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용어에 대한 기본 약속들 정리가 나옵니다. 첫 번째, 단항식이라는 것은 홀로 단자, 항이 한 개인 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항의 한 개인 식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도 이런 말을 하네요. 숫자와 문자와 문자의 곱셈으로만 이루어졌다. 숫자와 문자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2x, 3y 이런 것들이고요. 문자와 문자의 곱이다. a, b, x, k, kx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단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식이에요. 식이란 것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식은 그냥 문자 더하기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러한 서술의 형태다. 물론 당연히 문자 숫자들을 연산 부호가 피처링 해줘야 되겠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중학교 때 배웠던 루트도 있을 거고, 그런 기타 여러 연산들이 짬뽕이 되어서 문자 숫자들을 연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배워서 알고 있다시피 2x, 3y 이런 것들은 곱셈 연산 기호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건 불가능한 거 아시죠? 2 곱하기 3을 2, 3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요런 작성까지는 했죠. 2 곱하기 3. 간단한 내용들부터 하나씩 다시 언급하면서 정리해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다항식이라는 것은, 다항식은 항이 여러 개다라는 말인데, 그 여러 개 안에는 무엇도 있냐면은 단항식을 포함하여서, 단항식도 다항식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항식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단항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단항식도 하나의 다항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면은 다항식들의 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식을 이야기한답니다. 바로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러한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3 하나는 항입니다. 그 항들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합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그걸 우리는 다항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고로 지금 여기는 x제곱과 그리고 마이너스 5x가 이렇게 합해져 있는 꼴이에요. 음내 개수를 가진 녀석을 합했답니다. 개수란 건 무엇이냐? 항에서의 특정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자, 특정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착각도 하니까. 자, 이거 개수 얘기해 봅시다. x의 개수 찾으세요. 얼마? 3. 얘 얼마? 다시. 이거 얼마? 마이너스 1.
자, x의 개수입니다. 이거 얼마일까요? x의 개수. 지금 여기선 사실 x가 없어요.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다면은 이 녀석에서의 x의 개수 부분은 바로 2y라는 값이 됩니다. 자, x와 관련 없는 y라는 문자도 어떻게 취급한다? x와 관련 없는 y라는 문자도 상수, 숫자처럼 취급해 주는 겁니다. 차수는 문자가 곱해진 개수, 흔히 이야기하기를 그 중에서 지수에 거듭제곱 되는 것 중에 가장 큰 숫자를 차수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런데 요거 x제곱은 x와 x가 곱해진 것이라서 2차라고 이야기합니다. 차수가 2차예요. 요것도 x와 y란 문자 두 개가 곱해졌죠. 그래서 이것도 x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xy라는 항은 x와 y의 곱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x에 대해서는 x에 대한 1차식입니다. 개수는 y. 개수는 y. 두 번째 y라는 문자에 대해서도 1차식입니다. 그때의 개수는 x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표현이 있습니다. xy라는 문자에 대한 다항식도 있어요. 대한 1차항. 위에 식이라고 했네. xy라는 문자에 대한 1차항으로 본다면은 얘는 개수의 값이 1입니다. 뭐냐? 특정 문자가 곱해질 때 그 특정 문자가 x라는 것 하나, y라는 것 하나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xy라는 곱으로 연결된 이 문자가 하나의 특정 문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는 xy가 한 번 곱해져 있는 거다. 자, 요런 거는 참고 xy의 전체 제곱은 xy에 대해서는 몇 차? 2차가 되는 거예요. xy에 대해서는 2차. 자, 그리고 상수항이라는 것은 문자를 포함하지 않은 항, 특정한 문자 포함하지 않은 거. 앞서서 얘기했다시피 요 x를 제외한 y란 문자는 뭘로 생각한다? 숫자 취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문자 이외의 것들은 모두 상수항이다 라고 얘기한다. 일반적으로는 숫자만 있는 걸 이야기하지만 특정한 문자, 기준이 되는 문자가 없는 경우도 상수항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문제 풀면서 자주 언급하게 될 동류항이라는 표현. 동류, 같은 종류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류를 나누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뭘로? 문자의 차수가, 다시 문자와 차수가 같아야 동류항이라고 합니다. x라는 문자에 대하여 y제곱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수는 2로 동일한데 아래에 있는 문자가 xy 서로 다르죠? 그럼 이런 녀석들은 동류항이 아니에요. 자, x제곱이 있다 하더라도 x라는 게 있으면은 문자는 xx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지수의 값이 2와 1로 다르네요. 차수가 다른 셈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역시 동류항은 아니고요. 앞에 개수와 상관없이 차수가 같으면 다 동류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동류항이 됩니다. x제곱과 yx의 제곱도 동류항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연산하여라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했죠? 공통인수 x제곱으로 묶어내어서 1 더하기 y에 대한 x제곱 곱, 이런 식으로도 정리하기도 했죠. x제곱을 제외한 건 다 문자 취급을 한다. 자, 뭐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진행이 됩니다. 다항식의 덧셈 뺄셈은 괄호를 풀어서 뭐끼리? 동류항끼리 풀이를 해준다 하고요. 동류항끼리 간단하게,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해 주는 거고요. 덧셈에 대한 성질, 사실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하면은 오늘 수업해야 되는 1시간이 후딱 지나갈 수도 있어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될 내용이긴 한데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듯이 쉽게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괜히 어려운 이야기까지는 붙이지 않겠습니다. 교환법칙, 결합법칙이란 용어들도 구분해 줄 필요는 물론 있어요. 교환은 바꾼다. 뭘 바꿔? 더하기를 기준으로 A, B의 위치가 바뀌네요. 교환법칙은 위치가 바뀌는 거다.
그리고 결합법칙이라는 건 합한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합법칙은 연산의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볼까요? 소가로부터 연산이 시작되어야 되겠죠. A와 B의 합을 먼저 한 다음에 C를 더해야 되는데 B와 C를 합하고 A를 더한다네요. 괄호부터 연산하니까 연산하는 순서가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를 결합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덧셈은 결합법칙이 성립하니까 괄호를 생략해도 상관이 없다. 괄호 생략해도 상관없고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우리가 임의로라도 괄호는 하나 넣어 주어야만 합니다. 왜냐면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는 것들은 모두 우리가 잠시만요. 펜이 안 먹었네요. 자, 이런 사칙 연산들이란 것은 뭐냐면은 이항 연산이라고 합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이항 연산. 말들이 좀 어렵죠? 이 이항 연산이란 것은 뭘까? 바이노미얼 이라는 영어말도 있어요. 뭐 어려운 한자말에 영어까지 와 고등학교 빡세다 싶을 텐데 쉽게 말하면은 두 개의 항이란 소리예요. 자전거 영어로 뭡니까? 바이시클, 바이사이클. 바퀴가 두 개. 이 바이라는 게 뭐 두 개의 항들에 대한 연산입니다. 그래서 A와 B와 C 더하여라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하여라 하면은 6이다 라고 외워서 대답하는 친구도 간혹 있고 또 쌤 저는 연산을 빨리 해서 1, 2, 3을 한 번에 더해요 라고도 말을 하겠지만 한 번에 더하는 일은 엔간한 인간들의 머리에서는 벌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1과 2를 먼저 더하거나 2와 3을 먼저 더하거나 아니면은 1과 3을 더해서 2를 더하거나 두 개씩 연산한 결과로서 진행이 됩니다. 이 더하기 빼기 사칙 연산 대부분의 연산자들은 이렇게 동시에 두 개의 값만 연산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항식의 덧셈 이야기 있는데요. 대부분 여기서 중요한 거 동류항들끼리 연산하는 겁니다. 예제 1번 같은 경우에는 뭐 풀이는 간단하니까 선생님이 따로 더 작성하거나 하진 않을게요. 대충 말로써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설명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진행할게요. A와 B라는 다항식, C까지 있네요. 꽤나 복잡하게 생겼군요. 자, 그 A, B, C에 대하여 주어진 연산하여라. 그럼 A 대입하고 B 대입하고 C를 대입해서 푸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시된 내용이 그러다 보니까. 헌데 2번 같은 경우에는 B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네요. 그런 경우에는 B를 각각에 대입하기 이전에 식을 먼저 간단히 하도록 하세요. 식을 간단하게 정리한 후 그 다음에 B의 값을 대문자 B를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연산이 한결 더 쉬워지고 실수의 여지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덧셈 뺄셈 마찬가지 늘 동류항 위주로 연산을 하시고요. A-2B를 구한다. 그러면 합과 A 더하기 B와 A 빼기 B의 값을 아는 상태니까 구조가 이런 겁니다. A 더하기 B의 값이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네모의 값이에요. A-B의 값은 어떠한 세모의 값이라고 합시다. 얘네 둘을 더한다면은 A의 값 2배는 네모의 값과 세모의 값의 합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2로 나눠준다. 우리는 A의 값을 알 수 있는 것이며 B의 값도 어떠한 것인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연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뭐 고등학교 1학년 첫 수업이니까 네모니 세모니 이런 도형으로도 이야기하지만 앞으로 저 네모와 세모 부분은 또 문자로 처리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다항식의 곱셈이에요. 다항식의 곱셈에서는 이 지수법칙 부분들 중학교 때 했던 내용 연결되어 진행이 되겠고요. 쌤이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 부분. 색이 안 보이는군요. 이거 보일라나? 에이, 안 보여. 나온다. 자, 다시 이 부분만 칠해 보도록 하죠. A의 m거듭 제곱과 A의 n거듭 제곱의 차
빼기는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 자, 얘네들은 바로 이렇게 외워주세요. 이 위에 있는 부분처럼 a에 대하여 m에서 n이란 값을 빼는 거듭제곱으로 봐주세요. 물론 오른쪽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조건들이 필요로 하긴 합니다만 이 조건을 무시하고 언제나 거듭제곱들의 나눗셈은 지수의 차다, 지수끼리 빼는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a의 세제곱을 a로 나눈다면은 a분의 a 세제곱은 a를 3개 곱한 거니까 약분해서 a제곱 쓰는 것이었죠. 그런데 얘네들의 관계가 바뀌었어요. a에서 a의 세제곱을 나눈다. a 세제곱분의 a다. 그러면은 a 세제곱은 a가 좌우로 날개 펼쳐서 하나씩 더 있으니까 a 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겠죠. 자, 앞서 구했던 a 세제곱 나누기 a는 a의 제곱이었고요. 얘는 1거듭제곱에서 세제곱을 뺀 거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a의 마이너스 2제곱입니다. 바로 이 부분들을 같이 외우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 지수에 마이너스 거듭제곱이 있다면은 숫자는 역수로 뒤집어 버립니다. 이게 고등학교에서 적용되는 지수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뒤에 다시 다룰 내용이긴 하지만 다시 이야기한다면 a의 마이너스 1 거듭제곱이라는 것은 a분의 1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a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는 것은 a 제곱분의 1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얼마나 잘 따라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a분의 1의 전체 마이너스 1거듭제곱은 무엇이 될까? 역수로 뒤집어 버려라고 했죠? a분의 1의 역수는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a의 역수는 a분의 1, a분의 1의 역수는 a. 왔다 갔다 이런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였습니다. 지수 거듭제곱들의 나눗셈은 지수들끼리 뺀다 생각해 주시고요. 당시의 곱셈은 분배법칙 성실하게 부지런히 실수 없이 하나씩 전개해 주도록 하시고요. 곱셈을 할 때도 교환과 결합, 그리고 새로 나왔죠? 분배법칙이라는 거. 분배 나눠주는 겁니다. A에서 B로, A에서 C로 하나씩 곱해주는 걸 분배법칙. 그리고 뒤에 수도 마찬가지 분배법칙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주고요. 이렇게 나눠줘서 AC와 BC의 합으로도 보기도 한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분배법칙 내용이었고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 그대로예요. 다만 식이 보는 것처럼 조금 귀찮아지게 생겼고요. 고등학교에서 이런 것만 다루는 건 아니에요. 지금 단원에서는, 지금 문제들에서는 이러한 연산들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는지만 체크하기 때문에 숫자들이 이렇게 괴상망측하고 마음에 안 들게 뚱뚱하고 못생겼는데, 뒤에 실제 문제들을 풀게 된다면, 단원이 진행되고 문제를 푼다면은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은 더 간단한 표현들이 될 거고요. 설령 이런 모양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은 절대 실수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요 정도 계산은 실수하지 않는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실수보다 시간을 줄이고 빨리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는 게 좋겠죠. 지금 여기서는 또 뭘 했냐면은 이런 계산들 했죠. 이 부분 a제곱 b세제곱 c에 대한 전체 세제곱이면은 똑같은 게 3개 뒤에 빵빵빵빵 곱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지수 법칙에 의하여 전체 거듭제곱은 각 지수들에 대하여 분배 법칙 마냥 곱해주는 거죠. 요렇게 C까지 각각 곱해주는 거다 보니까 A의 6거듭제곱, B의 9거듭제곱, C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식을 간단하게 바꿔 표현했던 거고요. 뒤에 나눗셈 있는 경우에는 목세 형태 표현으로 곱하기, 중학교 때 배운 거대로 곱하기 역수꼴로 뒤집어서 봐도 돼요. 아니면은 앞서 얘기한 거대로 지수를 바로 빼버리도록 합니다. 자, 이런 풀이 바탕으로 하겠고요. 아직은 선생님이 나설 레벨들이 아닌 것 같아요.
자, 2번 같은 경우에 곱셈 공식도 어떻게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실수 없이 매끄럽게 뭐 하신다? 분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답이 x세제곱 마이너스 8y세제곱 이렇게 안 나온다? 그러면 이유는 오직 하나, 계산 실수입니다. 분배를 모르진 않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계산들 한번 꼼꼼하게 따져가 보도록 하고요. 이런 가정들이 좀 번거로워. 그럼 번거로운 가정들을 없애기 위해서, 번거로운 가정들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곱셈 공식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뒤에 금방 나오겠고요. 자, 이제 조금 고등학교스럽게 머리를 쓰는 문제가 나옵니다. xy의 개수를 구하랍니다. 전개 풀로 다 전개하면 x랑 얘랑 전개하고 요렇게도 전개하고 요렇게도 전개하고, 자, 한숨 돌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전개하고 또 전개하고 또 전개하고, 한 번 더 마지막 1이랑 전개하고 요렇게까지 총 9번의 전개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다른 거 말고 무조건 무엇만 보자? xy라는 것만 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개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xy는 x와 y를 곱하면 구할 수 있는 항이죠. 나오는 그 9종류 항들 중에서 y와 x를 곱함으로써도 확인할 수 있는 항입니다. 그래서 xy라는 항은 x와 y 그냥 곱하면은 xy, 마이너스 y와 2x를 곱하면 마이너스 2xy. 그러면은 xy라는 동류항이니까 너희들의 연산의 결과는 동류항으로 묶어내고 1이라는 개수와 마이너스 2라는 개수들의 합 마이너스 1xy, 즉 마이너스 xy라고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그럼 개수는 얼마? 마이너스 1. 요렇게 내가 필요로 하는 부분만 찾아서 본다라는 마인드 찾아주시고요.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들의 총합이 마이너스 18이다. 자, 밑줄 한번 쫙 그어볼까요? 개수들의 총합, 요런 것도 이제 우리가 사실 중학교 때 했던 거 기억이 납니까? 중학교 수학을 할 때 우리가 다뤘던, 표현했던 부분이에요. 이 말은 무엇으로 보면 되느냐? 문자에 1을 대입하는 소리입니다. 개수들을 본다라는 것은, 자, 이런 거 예를 든다면은 a 더하기 2b 더하기 3c 더하기 4d의 5제곱 뭐 이런 게 있다. 문자 여러 개 있어도 다 상관없습니다. 개수들만 더해라. 그럼 개수들, 자, 나와라 개수들 하면은 1이 있고요, 2가 있고요, 3이 있고요, 4가 있네요. 문자들이 없으면 되는 거잖아요. 문자들이 이렇게 없으면은 개수들의 합이잖아요. 문자들을 없애는 방법이 뭐냐? 문자 1 대입하면 되죠. 그게 홀수 거듭제곱이든 짝수 거듭제곱이든 그 뭐 시기가 되든지 간에 문자 A, B, C, D가 되든 E가 되든 F가 되든 X가 되든 Y가 되든 Z가 되든 1을 대입해 주신다면은 개수들의 총합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2차 방정식 하면서 많이 본 문제라 생각해요. x의 세제곱과 x의 5제곱도 마찬가지 해당되는 지수가 되게끔 x랑은 x제곱, x제곱이랑은 x, x세제곱과는 상수 이렇게 곱하고,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또 전개해 나가야 되겠죠. 상수랑은 누구? x세제곱,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차수가 되는 항들의 전개 부분만 각자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곱셈 공식 이야기 할 건데요. 뭐 평상시에는 다른 수업 때는 좀 잘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한마디 하고 갈게요. 쉬었다 갑시다. 영상으로는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선생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느 정도 좀 쉬는 시간을 가졌겠죠. 뒤에 이제 많이 달릴 거니까 지금이라도 좀 늦지 않았으니까 약간의 휴식을 취하세요. 물 한 잔도 마시고 화장실 다녀오고 핸드폰 또 한번 확인하고. 자, 곱셈 공식 단원에 들어왔고요. 지금 할 내용들은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연산을 할 때 여러분이 구분한 제일 기본적이고 숙달되어서 달달달달달달 쉽게 잘 이야기해 줘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 중에서 1, 2, 3, 4번 경우에는 중학 과정에서 이미 다 다뤘던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기를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 제곱 그래서 모양들이 나왔었고,
분배하면서 이런 모양이 되는 거 확인했고,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합차식이라도 이야기하죠. A 더하기 B에 대한 전개도 마찬가지, 개수가 달라질 때도 마찬가지. 조금 더 복잡했지만 요렇게 곱해서 합한다라는 이야기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네요. 또는 A, B, C, D 대각선 곱해라 B, C, A, D 합한 것이 누구? X의 개수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다뤄왔었고요. 얼마 전에 배웠던 내용이니까 전부 다 여러분이 더 잘 기억하리라 봐요. 자, 5번부터는 이제 고등학교 내용인데, 그 공식의 모양들이 점점점 길어지기도 하고 왠지 좀 부담스러워지기도 합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외워요. 또 끝도 없이 외우는 겁니다. 구간은 우리가 뭐 이해를 하고 원리를 파악하고 응용을 하면서 외운 게 아니라, 외워놓고 그걸 가지고 계속 어떻게 변형할까, 어떻게 써먹을까, 이럴까 저럴까 고민했던 것처럼 얘네들도 그냥 외워야 됩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이 야 이거 그냥 외워 하면은 문제도 야 그냥 풀어, 답도 그냥 찾아, 쟤좀 더 동그라미 쳐, 그냥 해. 너무 성의 없고 표현 의지가 없겠죠. 의미도 없고. 그래서 그냥 외우더라도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서의 암기를 선생님이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특히나 지금 요 5번 공식은 거진 쌍둥이까지는 아니지만 사촌 형제지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 공식을 이해하고 암기를 한다면은 두 번째 공식 이해와 암기는 훨씬 더 쉬워질 것입니다. 미리 봤던 친구도 있을 거고 처음 온 친구도 있을 텐데 먼저 칙을 한번 쭉쭉쭉 훑어보세요. 자, 특징. 좌변에 더 이상 x 더하기 a, x 더하기 b의 곱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거의 곱은 x제곱 a 더하기 bx 더하기 ab였는데 이것만 묻는 게 아니라 여기에 추가된 손님 x 더하기 c라는 게 있네요. 그러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성실하고 실수 없이 꾸준하게 전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x 세제곱이고요, cx 제곱이라고 나오네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b하고 전개했더니 a 플러스 b x제곱. 이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냥 한번 보세요. a 더하기 b 곱하기 c고요. 마지막에 ab를 전개하면은 잠깐만, 요거는 쌤이 잘못 적었죠? cx. 다시 ab를 전개하면은 ab x 더하기 abc. 점점 오른쪽으로 흘러 지나가는 사선 모양처럼 작성을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자, 이쪽 부분에는 누구 적을 것이냐? 세제곱에 대한 식을 적고 있는 중입니다. 동류항들끼리 맞춰서 적는 거예요. 이쪽 부분은 그러면 앞서서 세제곱 했으니까 여기는 제곱 2차를 적은 것이고요. 여기는 2차 다음이니까 1창 부분들, 전개 과정에서 1창이 나오는 부분이 있다면 이곳으로, 마지막은 상수항의 영역. 상수항들은 다 요 위치. 자동적으로 내림차순 정리가 되었죠. 그런 다음에 동류항들끼리만 연산하면 되는 거니까, 정리해주면 되니까 x 세제곱, 개수들 묶어내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합체고 ab, bc, ca 전개까지 다 한 겁니다. x, 그리고 마지막 abc. 자, 그것이 앞서 나왔던 공식입니다. 새로운 페이지에선 다시 어떻게 이걸 더 쉽게 할 수 있는가 보겠습니다. 매번 저렇게 전개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니까 식을 다시 적어볼게요. x 더하기 a와 x 더하기 b와 x 더하기 c, 요놈아를 전개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해 줄 거, x에 대한 항이, 다시 x에 대한 인수가 1개, 2개, 3개 곱해졌네요. x를 토탈 3번 곱할 수 있는 겁니다. 3번. 그러면은 최고차의 개수는 당연히 x 세제곱, 이런 친구가 되겠죠. 그 다음에 x제곱이라고 나올 것이고요. x도 있고요. 마지막에 상수항까지 나오겠군요.
여기다가 적어서 좀 준비를 해둘게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 개수들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의 이야기인데, 자, 앞서서 풀이의 기본 아이디어, 기본 방법은 무엇이었다? 분배입니다. 이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전개의 기본 방식은 분배 법칙입니다. 그게 번거롭고 귀찮으니까 공식을 외우려고 하는 거고, 그 분배 법칙으로부터 파악한 원리를 통해 쉽게 암기하려고 하는 거고요. 자, 이거는 인수 3개의 곱이라고 했어요. 인수 3개의 곱. 그리고 각 인수를 보니 각 인수에서는 문자 x와 숫자에 해당하는 a, b, c라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x라는 문자는 절대 같은 인수에 있는 a와 곱해지는 일은 없습니다. 분배만 할 거니까 이 x는 b랑 곱해지기도 하고요, c랑 곱해지기도 하고, 또는 다른 인수에 있는 x들과만 곱해지는 거지 자기 자신 같은 인수에 있는 녀석하고 곱해지진 않아요. 즉 지금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3개의 팀이 있는 겁니다. 3팀이 있어요. 그 팀에는 x와 a 또는 x와 b 또는 x와 c라는 멤버들, 팀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준비 시작. 대표 선수 나와서 싸우자 라는 거예요. 싸우자. 그러면은 x 더하기 a에서 x라는 선수 나왔고요, x 더하기 b에서 x라는 선수 나왔고요, x 더하기 c에서 x라는 선수 나왔습니다. 얘네들을 싸운다. 싸운다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곱하기. 곱하기. 싸우면 안 되니까 곱표. 유치하죠? 아재 감성이 넘칩니다.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바로 이 x 세제곱이라는 게 나오네요. 자, 뭔 얘기냐? 이게 분배 법칙을 했던 소리입니다. x와 x 분배, 그리고 그 연산의 결과를 다시 세 번째 인수 x와 곱해서 만들어 준 것이고요. 그러면은 x가 말고 다른 녀석, 다른 선수가 나오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래서 첫 번째 팀에서는 x 대신에 다른 선수, 숫자 선수 a가 나가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지금 이 식은 무엇이 됩니까? a하고도 x의 제곱이라는 녀석이 되죠. 그리고 첫 번째 식에서만 숫자 a가 나오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식에서 숫자 b가 나오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식에서만 숫자 b가 나오는 경우는 bx의 제곱이겠고요. 그러면은 세 번째 팀도 역시 숫자만 내보내도록 합시다. cx제곱이란 거 나오겠죠. 그렇게 x제곱이라는 녀석들의 공통인수들을 묶어버리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자, 이번에는 숫자가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숫자가 2개 나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abx가 되고요, 여기는 bcx가 되겠고요, 여기에서는 acx가 되네요. 그래서 ab, bc, ca. 마지막에는 야 몰라, 숫자들만 다 나와봐. abc, abc, abc.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 거는 똑같은 경우 하나잖아요. 그래서 abc 한 번만 적어줍니다. 자, 이게 뭔 소리나 싶을 텐데 하나하나 분배 법칙의 과정들을 하나하나 따로 찢어서 봤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바로 이 x에 대한 차수를 기준으로 하나씩 얘네들을 뜯어서 정리해 본 거예요. 그러면은 앞서 작성했던 그 전개식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한 번만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조금 다른 설명이 되기도 하겠지만 이런 설명도 어떻게 되느냐? 다시 3개를 곱하고 있으니까 언제나 3개들의 곱의 형태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3가지의 곱, 세 문자가 되든 숫자가 되든 문자이든 숫자가 되든 반드시 3개의 곱으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x 세제곱이죠. x 세제곱이라는 것은 xxx
x 3총사들을 곱한 거고, 얘네들은 3개를 합했나가 아니라 분배할 거 생각해 보라고요. a x 제곱이니까 앞서 적었던 것처럼 하나, 둘, 3개 숫자만이 아니라 섞어서도. 그래서 x가 2개 나온다면은 나머지 문자 1개씩밖에 선택이 안 되는 거다. x가 이미 제곱 2개의 자리, 2개의 몫을 가져갔으니까 숫자의 경우에는 하나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A, B, C 하나씩 나온 거고요. 그럼 여기는 X 한 개만 있죠? 나머지 2개 문자들이 나오는 거고. 그럼 여기는 X가 없으니까 숫자만 3개 나온다. 요렇게 판단하셔도 되는 거예요. 어때요? 공식 암기 선생님 설명이 조금 더 도움이 됩니까? 더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건 몰라요. 그래서 선생님은 늘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또 그렇게 도움이 되어 왔기에 좀 다양한 설명들을 했습니다. 방금 얘기한 내용들을 모두 다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단 1도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왜? 우리한테는 뭐가 있다? 성실하게 분배하면 되니까. 하지만 성실하게 분배하는 걸로 문제 끝나는 게 아니라 분배를 하면서, 전개를 하고 그 다음 단계들을 가야 되기 때문에 공식 암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요령들도 익혀야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x 빼기 a, x 빼기 b, x 빼기 c의 공식은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되느냐? 역시 전개하면 돼요. 근데 선생님이 성실하지 않고 게으르고 귀찮아서가 아니라 아니야, 게으르고 귀찮다고 할 수도 있겠네. 게으르다기보다는 귀찮아서 더 이상 전개하기 싫어요. 그래서 식을 어떻게 변형할 거냐면은, 자, 앞서 한 번 더 얘기했는데 a 빼기 b라는 것은 a와 마이너스 b의 합과 같다고도 얘기했죠. 그래서 x 빼기 a, x 빼기 b, x 빼기 c라는 것은 얘네들은 이렇게도 바꿔 적기도 합니다. x 더하기 빼기 a, x 더하기 빼기 b, x 더하기 마이너스 c, 요렇게요.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면은, 자, a 대신에 마이너스 a라는 것으로 바뀌어 있죠. a 대신에 마이너스 a를 더한답니다. 그럼 위에 있는 식에서 이 a라는 부분들은 어떻게 할 건가? 죄다 마이너스 a로 바꿔버릴 겁니다. 왜 안 좋으시지? 희한하네요. 왜 안 지워지지? 네. 자, 두 번째 b라는 녀석들은 b 대신에 마이너스 b라는 게 들어갔으니까 요 b도 b도 마이너스 b로 바꿔 적을 거고요. 그렇다면 요 c도 별 수 없죠. 마이너스 c로 바꿔 적어 줄 겁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식에서 x세제곱은 abc 바꿀 게 없네요. 그리고 얘네들은 abc 한 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죠. 각각의 하나의 항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걸 전부 다 무엇으로 바꾼다고요? 마이너스 a고요, 마이너스 b고요, 마이너스 c로 바꾼다 했습니다. 그리고 1차의 계수에서는 a와 b 두 개들을 곱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마이너스 내려갈게요. 마이너스 c, 마이너스 a, 가로 닫고 x.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그 결과 나오는 모양이 x세제곱은 얘네들 마이너스 묶어내서 합에 대한 마이너스 부호고요. 짝수계 두 개들을 곱한 거죠. a, b의 부호 변화는 없네요. 1차항의 부호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a, b, c 세 개 홀수계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a, b, c 이런 모양으로 바뀌겠다는 거죠. 또는 부호의 변화 흐름이 플러스 마이너스 뿔마 이런 식으로 변해간다. 언제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는 경우라면은 뿔마 형태로 바뀌어만 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곱셈 공식 첫 설명이다 보니 조금 길게 이야기를 끌고 가긴 했는데요.
모든 부분의 내용들을 다 이렇게 세세하게만 설명할 수는 없는 노릇 이해해 주시고요. 대신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이제 참고된 요령이라고 해야 될까요? 변형되는 방식들이 있으면 선생님이 또 계속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6번, 7번, 8번, 9번, 10번 모두 다 전개를 함으로써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 모양들에서의 특징적인 부분들 같이 언급해 보도록 할게요. 다들 이렇게 좀 최대한 이해하려고 들면은 가능은 해집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제곱은, 자, 얘네들은 포인트가, 지금 이 문제 포인트는 제곱입니다. 두 개를 곱했다는 거죠. 두 번 곱하는 거죠. 그러면은 마찬가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ABC라는 팀이 있고요. ABC라는 팀이 있습니다. 첫 번째 팀 ABC, 두 번째 팀 ABC. 자기 자신들과의 싸움과도 같긴 하지만 한 팀 내에서는 싸운 일 없다고요. 그러면은 같은 숫자 또는 같은 문자 A가 두 번 뽑혀 나오는 일이 있겠네요. A 나와서, 그리고 B 나오면은 B제곱, C 나오면은 C제곱, 같은 것들이 나왔을 때, 그럼 이제 다른 것들이 나온다면은, 그럼 첫 팀에서는 1번 팀에서 A 선수 나왔습니다. 그럼 2번 팀에서 A 말고 B가 나왔다면은 AB, C가 나왔다면은 AC인데 일부러 순서를 CA로 좀 바꿔 적을게요. 자, 그리고 첫 번째 팀에서 이제 A 선수가 아니라 B 선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팀에서 A가 나왔다면 BA, 곱셈에서 교환법칙 가능하니까 BA는 AB와도 같죠. 그래서 요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A와 B 선수들이 맞붙는 경우는 첫 번째 팀에서 A 나오고 두 번째 팀에 B 나오는 경우랑, 지금처럼 첫 번째에서 B, 두 번째에서 A 나오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나머지 것들도 이 BC고요, 이 CA가 되는 겁니다. 굳이 AC 알파벳 순서로 적지 않고 CA라는 순서로 적은 이유는 좀 내용 정리를 할 때 이러한 순환 구조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모양들로 규칙으로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보니 모양이 바뀌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공식으로는 따로 있는 건 아닌데, 따로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앞서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A 대신에 누구를 바꿔 대입하여라 라는 식의 접근을 한다면은 다음의 내용들도 여러분은 쉽게 이제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질문. 오늘따라 펜이 좀 말을 안 듣네요. 자, 요런 모양이라면은 A-B-C의 제곱, 만약 이런 것을 전개한다면은 B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넣는 겁니다. 그리고 C 대신에 마이너스 C를 넣는 거예요. 그럼 B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넣었다, 제곱하니까 어차피 얘는 B제곱이네요. C 대신에 마이너스 C를 넣어도 어차피 제곱이고요. 자, 그리고 A는 그대로인데 B가 마이너스 B로 바뀌니까 마이너스 2AB 부호 바뀌네요. B와 C 모두 다 부호 바뀌었는데 음수 두 개 곱한 거는 부호 바뀔 일 없잖아요. 2BC. 그리고 C만 부호 바뀌었다, 마이너스 2CA.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또는 부호 바뀐 녀석은 누구였냐? B와 C의 부호만 바뀌었죠. 그러면 BC에 대해서 부호가 바뀐 녀석은 B 혼자만 있는 경우, C 혼자만 있는 경우, 부호 바뀐 녀석들에 대하여 BC, BC 하나씩만 있는 경우는 부호가 바뀌었습니다. 좀 나옵시다. 페나 작동하자. 아유, 그래. 아유, 한 번 나오면 될 거 왜 말 안 들어가지고 여러 번 나오니. 자, BC 하나씩만 있는 경우에는 부호가 바뀌었어요. 근데 BC 두 개 나온다거나 제곱 두 개 나오는 경우는 부호가 바뀌지 않네요. 마이너스에 대해서 짝수 거듭 제곱은 부호 변화가 없다. 이런 걸 바탕으로 공식 암기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또는 이 공식을 기준으로 간다면은 주어진 식 요렇게 변형해서도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요렇게 바꿔서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첫 번째 거 제곱, 두 번째 거 제곱, 세 번째 거 제곱, 그리고 두 배의 1, 2번, 두 배의 2, 3번, 두 배의 1, 3번 이런 식의 전개가 이루어진다 라고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저 곱셈 공식들 확인해 봅시다. 누가 또 있냐면은 A 더하기 P의 세제곱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A, B라는 문자들 3개를 곱하는 거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책에 있는 내용 바로 보기 전에 A 더하기 B라는 팀과 A 더하기 B라는 팀, A 더하기 B라는 팀이 있는 거네요. 그렇다면은 각 팀에서
같은 선수 출전합니다. 어떤 선수 나옵니까? A 선수 나왔습니다. A 세제곱. 여기서도 A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A가 3번 나오는 게 아니라 총 3선수가 나오긴 하는데 A가 2번, B가 1번 나오는 일이 있겠죠. 그게 B라는 거. 얘만 있는 게 아니라 A, B, A, B, A라는 토탈 3가지의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3A제곱 B가 되고요. 다시 다시 선생님이 잘못 정리했어요. 자, 요게 모양이었고 리완드 와라레. 자, 다시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는 이렇게 바꿔볼게요. 여기를 B로, 그리고 너님도 B로, 너님을 B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A B제곱, A B제곱, A B제곱 곱셈법칙과 다시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써보니까 A B제곱이란 것도 역시 3개가 나오고요. 나머지 전부 다 BBB로 바꿔버리니 같은 거라서 얘네들은 중복 3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같은 겁니다. 그러면은 3가지. A 더하기 B의 세제곱은 이렇게 모양이 나옵니다. 또는 A의 경우에는 A는 3차부터 0차가 될 때까지 꾸준히 감소했습니다. 0차가 뭐지? A의 0제곱 B의 세제곱인데요. 앞서서 이런 거 기억하자고 했죠? M제곱 나누기 N제곱은 M에서 N을 뺀 거듭적으로 보자고 했고, 그리고 얘네들 지수의 값이 동일한 경우라면은, 즉 0제곱이 된다면은 M과 N의 값이 같은 경우 0제곱이 되겠죠. 그러면은 얘네들은 얼마를 의미하느냐? 1을 의미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차수는 3차에서 3, 2, 1, 0까지 떨어지고, B는 반대로 0차에서 3차로 증가하고요. A 입장에서는 내림차순, B 입장에서는 오름차순, 그리고 개수는 1, 3, 3, 1로 표현되는 게 A 더하기 B 전체 세제곱의 공식이고요. A 마이너스 B의 전체 세제곱의 경우는 B에 마이너스 B를 대입한다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또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A 더하기 마이너스 B, 요걸 공식대로 진행하셔도 되고요. 또는 B를 부호 바꾸니까 P가 홀수에 있는 경우는 부호가 바뀌지 않는다. 아니요. P가 홀수에 있으면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뀐다. 요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B 제곱이기 때문에 부호가 바뀌지 않았고요. B의 세제곱이니까 B 홀수 제곱인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라는 개수가 나온다. 차수는 A, B의 차수 변화는 동일합니다. 다만 개수가 1, 3, 3, 1에서 어떻게 뿔마의 형식으로 바뀌어 나간다. 요런 게 공식 암기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거고요. 또 뭐가 있죠? 네. 요 놈이 또 있네요. 3페이지 넘어가서 A 플러스 B, 이제 전체 거듭제곱이 아니라 조금 번거롭지만 분배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나오네요. 역시 이거 기본적으로 계속 성실하게 분배 해주시면 되지만 조금 더 요령을 찾아본다면은 너는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이라는 녀석이 되는데 요거는 꼭 기억해 주세요. 왜냐면 요거 내용이 그대로 인수분해로 이어지니까요. 그대로 이어질 겁니다. 그나마 조금 머리를 써본다면은 되려 번거로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A 더하기 B와 두 번째 인수를 다음과 같이 변형합시다. A 더하기 B의 전체 세제곱, 그러면은 전체 제곱, 그러면 플러스 2AB가 나오죠. 근데 정적 위에 있는 식은 마이너스 2AB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AB 빼야죠. 별 수 있습니까? 빼야죠. 그렇다면은 A 더하기 B의 세제곱 분배한 과정이죠. 마이너스 3AB A 더하기 B 모양 나오는데, 앞서서 보기를 A 플러스 B의 전체 세제곱의 경우 A 세제곱부터 A는 내림차순, B는 오름차순으로 진행이 되고 개수의 값들은 1, 3, 3, 1로 나타난다고 했었죠. 얘네들을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세제곱 3,
a제곱 b 3ab 제곱에서 공통인수 있나요? 3ab로 묶어버립시다. 그러면은 a 나오고 b 나오고, 자 바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이 부분이네요. 그래서 공식이 나온다. 이런 연관관계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 주어진 식에서 b에 마이너스 b를 대입했습니다. 홀수차는 바뀌고요. b에 대한 홀수차는 부호 바뀌고요. 짝수차는 부호가 안 바뀝니다. 다음에 정리하면 그러면 홀수차는 부호가 바뀌니까 마이너스 b세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공식들을 암기해 주시고요. 제일 마지막 공식 뭡니까? 10번은 좀 약간 응용에 관한 이야기고요. 9번이 여러분들이 다루기 제일 번거롭고 짜증나고 귀찮은 그런 유형이 될 텐데요. A, B, C의 합과 A제곱, B제곱, C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얘는 변형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제일 기본적이고 제일 단순한 바로 그 방법, 전개를 해주세요. 직접 전개하십니다. 어떻게? 요렇게 여러 번. 그 결과 나오는 것은 a세제곱, b세제곱, c세제곱, 마이너스 3abc. 빠르고 정확하게 전개할 줄 알아야 되겠고요. 그 과정이 번거롭고 싫다면 요 폼 자체를 어떻게 한다? 어쩔 수 없습니다. 달달달달달달 외워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공식을 잘 외웠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문제의 풀이 적용을 해보는 거죠. 풀이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예제 6번 문제고요. 이 많은 거를 다 풀 수는 없습니다. 쌤 수업의 주된 모토는 뭐냐면은, 쌤이 잘하는 게 뭔데습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푸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또 막혔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하면 좋을지 그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여러분들 도와주는 거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보고 많이 연습하여 쌤의 수준이 되게끔 익숙해지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몇몇 문제들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대표적으로 1번부터 본다면은 2x 빼기 4y 더하기 3의 전체 제곱이다. 전체 제곱 항 3개짜리 전체 제곱. 그러면 공식이 이런 거였어요. a, b, c의 전체 제곱은 각각 제곱해주고 a, b를 곱하는 방법이 a, b 선수들 두 가지 순서 a, b와 b, a가 있었고요. BC와 CA, CA와 AC라는 두 가지 식이 있었다. 자, 이런 모양들 기억해서 A에 해당되는 2x의 전체 제곱, B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4y의 전체 제곱, C에 해당하는 3의 전체 제곱, 이렇게 공식에 맞춰서 계속 풀어가는 겁니다. 2배 곱하기 A 2x 그리고 B 대신에 마이너스 4y 더하기 2배 곱하기 B C 더하기 2배 C A 해서 내용 정리하면은 지금 어차피 동류항은 따로 정리할 건 없어 보이네요. 4x제곱 16y제곱 더하기 9 그리고 마이너스 있으니까 부호 조심하고 마이너스 16xy 마찬가지 마이너스 있으니까 부호 조심하면서 마이너스 24y yy 그리고 2, 3, 2, 24x 고로 최종 스코어 4x의 제곱 플러스 16y제곱 마이너스 16xy 마이너스 20 더하기 24x 마이너스 24y 플러스 9 이렇게 모양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는 대강의 기준은 뭐냐면은 일단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 차순 높은 게 앞으로 가게끔 그리고 x, y가 곱해져 있는 이런 상태라면은 알파벳 순서 하지만 예외적으로 A에서 B, B에서 C, C에서 A로 가는 이런 순환구조 모양도 만들어낸다고 했고요. 그래서 24x와 24y가 있으면은 x를 먼저 적어주고 상수항은 제일 마지막에 나온다. 이런 규칙들에 의거하여 내용 정리해 주시면은 보기도 좋고 동류항 파악도 좋고 결과들을 좀 빨리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3번 한번 볼까요? xy 더하기 1과 뒤에 있는 내용을 살짝 쿵 변형하면은 xy라는 것에 대한 전체 제곱 마이너스 xy 더하기 1입니다.
자, 이거는 흡사 이런 구조예요. xy라는 녀석의 값을 우리가 간단하게 a라는 것으로 불러준다면은 a 더하기 1과 a제곱 빼기 a 더하기 1의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곱셈 공식에 의하여 무엇이 되느냐? 이 경우에는 a 세제곱 더하기 1이 되는 겁니다. 즉 x세제곱 y세제곱 더하기 1을 의미한다. 이런 구조적인 부분을 관찰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은 좀 번거롭지만 매번 전개해서 찾아볼 수밖에 없는 노릇이고요. 좀 지우고 진행을 해볼게요. 다른 문제를 또 뭐 풀려고 하냐면은 6번 같은 경우는 사실 간단한 내용입니다. 빼기 더하기 빼기 합차식의 형태죠. 그렇다면은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인수 역시 합차식의 구조네요. 그래서 한 번 더 합차식 계산 x 4제곱 빼기 y 4제곱 했더니 마찬가지 남은 인수하고도 합차식 구조가 만들어지네요. 8제곱과 y 8제곱의 차다. 이렇게 모양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되게끔 계속 반복적으로 익혀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5번 문제까지만 풀도록 할게요. x 빼기 3, x 더하기 2, x 더하기 4를 전개하면 어떻게 되느냐? 인수 3개의 곱이라고 했습니다. 3팀 붙었어요. 그러면 x 선수들 나오는 경우 하나밖에 없죠. xxx라는 거 하나. 그럼 이제 x라는 문자 선수가 2명 나오고 나머지 숫자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또는 숫자 하나들의 합. 문자는 2개. 문자 2개들의 합. 마이너스 3과 2를 곱하고요. 2와 4를 곱하고요. 4와 마이너스 3을 곱해서 문자 하나. 그리고 마지막 숫자 3개를 곱해준 모양으로서 x세제곱 더하기 3x의 제곱 너는 마이너스 6이고요. 2, 4, 8이고요. 마이너스 12군요. 그래서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24 이런 모양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들 이렇게 풀어나가는 겁니다. 별거 없겠습니까? 공통 부분이 있는 다항식 전개라고 하는데 역시 열심히 분배하셔도 가능한 문제예요. 열심히 요렇게 분배해 가면 되기는 한데 그나마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여기 x제곱 더하기 x, x제곱 더하기 x라는 공통의 부분, 각 팀마다 똑같은 부분이 있네요. 그런 것들을 동일한 문자로 바꾸어서 본다면은 x 플러스 2와 x 빼기 4라는 녀석으로 바꾸면 이거는 금방 전개되잖아요. 풀이가 한결 더 쉬워지네요. 단 조심할 지점, 치환한 문자는 다시 원상 복구해야 됩니다. 얘네들은 다시 x제곱 더하기 x를 대입해 주셔야 되죠. 라지 x란 녀석이 아니라 스몰 x에 대한 모양으로 바꿔보는 거고요. 또 두 번째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도 좀 재밌는 거예요. 얘네들은 1번, 4번을 전개하시고요. 2번과 3번을 전개하시는 게 문제풀이의 수월해집니다. 지금 얘는 공통으로 취한할 부분이 보이진 않지만 방금 쌤이 이야기한 대로 전개를 하면은 노란색은 안 보이는군요. 빨간색이라고 합시다. 색깔이 안 바뀌어. 큰일 났어. 자, 빨간색 부분을 전개하면은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4 요런 게 하나 나오고요. 파란색 부분 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 x 쌤이 실수했네요. 짝꿍을 이렇게 지읍시다. 쌤이 실수했습니다. x-1과 x 더하기 3을 짝꿍 짓고 x-2와 x- 왜 안 바뀌어? x-2와 x 더하기 4를 각각 짝꿍 지어서 본다면은 자, 먼저 빨간색 부분들은 이렇게 나오네요.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 파란색 부분들 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8 이렇게 숨어있던 치환 가능한 부분들이 발견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1번 문제처럼 치환해서 풀이를 마저 진행하시면 되겠죠. 초반에는 약간의 아이디어만 있고 그 다음은 성실하게 계속 풀어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 많은 시간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뭐니 너는 x세제곱의 개수를 찾아라고 합니다. x세제곱의 개수를 찾는 문제. 그러면 x세제곱이 나오는 것만 볼 텐데요. 요거는 문제를 가져가서 좀 보도록 할게요. 이야기는 길어지진 않겠지만 약간의 풀이 설명들이 필요로 합니다. 다시 좀 챙겨갈게요. 자, 1번 x 플러스 2의 전체 세제곱하면 최고차가 3차인 식으로 나오겠죠. 2x 마이너스 1의 제곱하면 최고차가 2차인 녀석으로 나오겠죠. 그 중에 의 전개식에서 위에 있는 내용 그대로 적고 있네. 세제곱이 되려면 x 세제곱이 되려면은 두 가지 경우 있겠죠. 두 가지 경우래요. 세 가지 경우 있습니다. x 세제곱과 숫자 상수가 곱해지어서 x 세제곱이 될 수도 있고요. x 제곱과 x가 곱해져서 x 세제곱을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상수와 x 제곱을 곱해서 x 세제곱이라는 녀석이 나올 수도 있겠죠. 다시 이 빨강색 부분에서는 이런 모양, 파란색 부분에서는 이런 모양이 될 때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찾아주는 게 필요한 거죠. 자, 빨간색 부분에서 x세제곱이 되는 경우라면은 그 개수의 값은 1입니다. 그냥 x세제곱. 그리고 두 번째 파란색에서 상수가 되는 것은 제곱이니까 1만 나오겠네요. 그래서 x세제곱이라는 녀석이 있고요. 두 번째 빨간색 부분에서 x제곱이란 게 나오겠다면은 x제곱, x를 두 번만 골랐다. 그러면 총 3번 고르는데 세 선수가 나오는데 두 선수가 문자예요. 그럼 나머지 한 선수는 누구? 숫자가 되니까 2x제곱이겠죠. 자, 그런데 세 팀이 있잖아요. 세 팀에서 숫자 선수가 1번 팀에서 나올지 2번 팀에서 나올지 3번 팀에서 나올지 모르죠. 요걸 우린 중학교 때 경우의 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 곱하기 2, 6으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겠네요. 총 3가지 경우로 2가 나올 수 있으니까 6x제곱. 그리고 두 번째 완전 제곱식에서는 1차 x의 개수는 마이너스 2가 되어서 마이너스 12x 세제곱 나오겠군요. 마지막 상수항은 2의 세제곱 8이고요. x제곱은 2x의 제곱 4x제곱이군요. 32x의 제곱. 고로 x세제곱의 개수는 21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의 풀이를 진행하는 거예요. 간단한 문제들은 가급적 많이 생략하면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역시 이것도 큰 어려움 없이 아이디어 하나만 있으면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인데요. 생긴 모양이 뭔가 약간 친근감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앞서 봤던 곱셈 공식 중에 하나 합차식의 아이디어가 필요로 하긴 하는데 문제는 얘네들은 지금 차가 없이 합의꼴로만 되어 있어요. 지수는 1제곱에서 2, 4, 8 점점 올라가는데 그래서 이 순간 우리한테 필요로 하는 건 뭐냐? 이 앞에 곱해지고 있는 1이라는 값을 합차식의 모양이 될 수 있게끔 3 빼기 2의 값으로 바꾸어 볼까 합니다. 3 빼기 2의 값이 1이니까 주어진 식의 값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양 정리만 계속 해준다면은 3제곱 마이너스 2제곱 3제곱 더하기 2제곱 4제곱 더하기 4제곱 8제곱 더하기 8제곱 쭉쭉쭉 진행하면은 얘네들이 4제곱 빼기 4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은 8제곱 빼기 8제곱 되니까 3의 16제곱 빼기 2의 16제곱입니다. 이거 거듭제곱 정리 안 되니까 이대로 끝!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가 곱셈 공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강의가 좀 길어졌으니 끊었다가 곱셈 공식의 변형 그리고 그 이후에 다항식의 나눗셈 이야기들을 마저 이어하도록 할게요.